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군 관련자들이 반성하는 게 많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어정쩡했던가. 정말 딱 부러지게 이게 합헌입니까? 이게 합법입니까? 이게 군인 복무 규율에 합치하는 겁니까? 군인 복무 기본법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그럼 허수아비입니까? 이렇게 한마디 낼 수 없었던가. 이게 돌이켜보면 현장에서 그게 내 입장이 됐다 해도 나는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돌아서서 많이 해보게 돼요. 저도 사실상 내가 이 명령을 받았을 때 나는 대놓고 이거는 불법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 그 누구한테나 고민이에요. 예. 내가 그 계급장을 달고 그 계급장에 무게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정면으로 할 수 있었을까? 고민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앉은 그 계급의 무게고 직책의 중함입니다. 우리 헌법 5조 2항에도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부단히 평소에 교육받고 했으면 아마 시키는 사람도 쉽지 않았겠지만 받는 사람도 이번에 보니까 그 방첩사의 법무실장이 있더라고요. 네. 여군 대령인데 그분이 선관위 점령에 대해서 법에 위반된다. 당신 처벌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상당 부분 제동을 걸었더라고요. 이 정도의 어떤 법률적인 생각을 고급 장교들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 거기다가 그동안 이런 걸 위해서 지난 한 20년 사이에 많은 군법 교육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고 군이 좀 합리화된 듯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무도한 정부입니다. 이 김용현 그리고 그 지금 가담한 사람들이 범죄의 느낌을 갖고서도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 정도의 법률적인 상식, 이거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뿌리치고 어떤 개인적인 이익과 야욕, 개인적인 인간관계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일이 진행됐다라고 보는 것은 그게 아마 법을 어길 수 있는 마치 이거 조직폭력배와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기회에 법률적인 어떤 교육 다시 돌아보고 헌법의 원래 기본 가치도 둘러보고 정통성의 문제도 다시 따져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군인 복무 기본법에는 이제 명령에 대한 복종도 강조돼 있지만 이보다 앞서 헌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정신이 더 강해요. 네. 중요한 얘기인데 굉장히 큰 기준인데 우리가 그걸 자꾸 잊고 사는 일이 많습니다. 군에 몸담다 보면은 우선 즉각적인 복명 자세 이걸 최고의 덕으로 여기고 전후좌우 바로 몸을 던져야 되는 걸 아주 잘하는 훌륭한 군인으로 간주하고 이런 문화를 개선해야죠. 서 학생이 말씀하시니까 군인 복무 기본법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33조에 보면 뭐 정치 운동에 금지해가지고 정당 가입이라든가 투표 행위, 정치적인 성격의 어떤 서명을 한다거나 게시물을 한다거나 정치단체 기부금을 금지하고 있는데 새로 2019년에 보완된 내용이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을 신고하는 사람을 포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조항은 많은 군인들이 모를 것 같습니다. 모를 뿐만 아니라 예. 군인의 덕목하고 관계가 관계가 멀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는 아예 모르고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군인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정당한 처우를 받을 권리의 문제도 있어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거든요. 법에서. 이번에 그 박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현장에 가서 명령을 받고 그 707 단장 있지 않습니까? 네. 707 단장이 그 부대가 이런 일에 불가피하게 명령을 받아서 개입을 했는데 명령을 받고 국회에 가라는 걸 보고 최초에 자기가 팀앱을 보고 그 건물 이런 걸 확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은 정말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나도 그 대목에서 완전 입증이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청천벽력 같은 거예요. 그 전에 명령 하나도 모르고. 선생님 제가 특전사에서 5년간 근무를 했는데 1987년 6월 항쟁이 있지 않습니까? 6월 19일 밤에 출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다 준비해놓고 마지막 이 팀장급 이상을 여단장이 모아놓고 정신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직전에 뭘 했냐면 제가 사복을 입고 가발을 쓰고 네가 투입될 현장을 답습했습니다. 저는 광화문 앞이 제 지역이었는데 우리 대대가 담당이고 저는 맨 가운데를 담당한 8중대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위대가 몰려오면 제가 시위대를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맨 가운데서는 역할을 했는데 제가 막 약간 긴장이 되면서 떨리고 그랬거든요. 여행 연습을 몇 달째 했죠. 그렇지. 근데 그런 부대가 투입돼도 하기 어려운 일인데 가기 직전에 팀앱으로 위치를 알고 그래서 애들이 몰랐구나 싶었는데 그 괴로움, 현장에서 그 몸짓 그리고 이후에 뭐 제가 어젯밤에 들은 얘기인데요. 그 707
대원 중에 한 100여 명이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얼마나 자기 도덕 기준을 눌렀겠습니까? 이번 일을 겪으면서. 내가 그 내란의 일원이었다 하는 생각이 평생 자기를 짓누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괴로워했기.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군을 향해서 많은 군 출신 선배들이 가슴 아파하고 그 애정이 깊은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고민하지 마라. 이용을 당했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 역사의 아픔이긴 하지만 이제 점차 나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80년 그 이후에 86, 87 이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내공이 점점 단단해지고 있는 과정인데 그래도 역사적 학습에 의해서 주저주저하고 괴로워하고 이 정도까지는 됐지 않냐 이거죠. 길은 아직 남았지만 군이 제자리를 잡고 국민만 바라보고 꼭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이런 자세가 꾸준히 더 성숙되고 단단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저에게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 육산에 설치된 홍범도 흉상 이전 건이었습니다. 예, 가슴 아파요. 저는 홍범도 흉상을 설치했을 때 네. 우리 군이 정통성을 찾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한다 싶어서 굉장히 찬성했습니다. 우리 뿌리를 만들어 없는 뿌리라도 만들어야 될 판입니다. 그런데 있는 뿌리를 숨겨두고 있다가 찾아낸 꼴인데요.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전하겠다. 그러면서 논란이 많이 되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일에 개입한 그 육사 출신들을 보십시오. 대부분이 우리가 다 아는 우리의 한두기수 그리고 제 동기도 지금 있고요. 그리고 현역들은 대부분 후배들인데 이걸 보고 정말 이 국민들이 육사를 뭐라고 할 것인가. 국민들의 육사입니다. 우리들의 육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들의 만들어 놓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이 사람들이 국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육사 교육뿐만 아니고 육사 출신들은 정말 이 일을 두고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당혹감을 갖고 있을 것이다.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부끄러움을 갖는 것이 생각의 출발점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육사 출신 모두가 그러하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중에도 고도로 정치화된 일부 그룹이 있고 그 사람들이 더 높은 자리에 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근무하는 많은 장교들이 비슷한 생각을 강요받고 또 혹은 부지불식간에 닮아가고 이게 이제 문화로 정착이 되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정면으로 똑바로 쳐다보고 이건 아닙니다. 이건 법에 어긋납니다. 이건 국민의 뜻이 아닙니다. 말할 줄 아는 군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군인은 무조건 전투에서 명령을 따르고 신속하게 액션을 취하는 것이 덕이지요. 그런데 이 평시에 정치에 휘둘리는 것이 이제 가슴 아프다는 말씀입니다. 그 선배님도 이 사람들 김용현 씨도 개인적으로 잘 아시죠? 네. 저도 노상원이 동기고 김용현 씨하고도 같은 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그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상급자의 의도를 아주 빨리 명찰하고 상급자의 마음에 아주 들게 일을 잘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나도 지금 이 엄중한 사태가 진전되는 과정에 너무나 가까운 이름, 같이 지내던 사람들 인발부되고 이러니까 아예 돌아보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다만 내가 걱정이 되는 것은 국민들이 저렇게 희화화된 군을 폄훼할까봐 또 무시하게 될까봐 신뢰를 버리게 될까봐 그게 이제 걱정이고 늘 마음이 아픈 거죠. 군은 점점 더 나아지고 있는 겁니다. 국민이 보는 시선에서 보면 군의 수뇌부에 대한 어떤 실망은 명확하고요. 네. 다음에 군의 그 간부들 출동했던 현장 군인들에 대한 신뢰는 더 생겼다. 그래서 명과 왕이 공존하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군이 여기에서 부끄러워해야 될 이 부분을 수술하지 않으면 군의 수뇌부가 살 곳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군대에 계신 분들 힘내십시오. 그리고 국민들은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에 이용당한 사람들, 그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은 여기가 왈가왈부할 일이겠습니까만은 그 대다수의 군인들은 순수하게 정말 우리 안전 확보를 위해서 매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사태가 갖다 주는 하여튼 우리 군의 과제가 많이 식별됐습니다. 그 정신도 사실 저는 이 나중에 드러낸 것 중에 하나가 군 수뇌부가 갖고 있는 리더십의 한계입니다. 자기 지시가 전혀 먹혀들지 않으리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확하게 심지어는 사령관 삼성 장군 이하가 되면 안 먹히는구나. 그래서 얘들이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자기 부하들에게 내려야 될 명령과 자기 부하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예측하지 못하는 지휘관들이
군을 장악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스스로를 조폭대장으로 전락시킨 그리고 내려 찍은 도끼가 자기 발등을 찍은 케이스니까요. 네. 아유, 참 가슴 아픈 우리의 역사의 한 페이지가 이렇게 또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우리 초급 장교들 특히 그리고 부사관들 이번 일에 개입했던 우리 병사들도 좀 있다고 그래요. 그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용기를 잃지 마시고 또 국민들의 사랑을 더 받게 될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